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근욱 편찬 위원께서 한국과 관련된 미국, 영국 문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욱 위원은 지금 현재 상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 서양 외교사와 국제정치가 전공입니다. 그런 4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이근욱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홍수 교수님하고 최희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을 때 그 두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 그리고 조선하고 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독보적 연구업적을 내신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은 전공 자체가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그리고 제 소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역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역사학 연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역사학 연구를 읽고 그것을 이제 응용하는 형태로서 국제정치 이론을 논문을 썼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있다면, 학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험이 있다면, 제 학위 논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군사동맹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그 군사동맹하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케이스로 다뤘었던 것이 바로 1930년대 후반에 있어서의 영국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과정에서 제가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위를 했었던 2000년대 초반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지금 현재는 TNA라고 부르는 영국의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PRO, 퍼블릭 레코드 오피스라고 불렀었고, 그 PRO 문서를 제가 그때 당시 한 500개 정도를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PRO 문서들을 보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어디를 가서, 다시 말해서 런던을 가든지 해가지고 PRO 안에 들어가서 아카이브 작업을 했느냐면 그거는 아니었고요. 제가 있었던 학교에 제가 필요로 하는 문서들이 거의 전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영국에다가 3건만을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보내줬을 뿐이고, 제가 직접 어떤 문서부에 들어가서 없는 것을 찾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학위를 했었던 하버드 대학교에는 도서관 지하에 사실상 한 중규모 정도에 있어서의 문서고가 있었고, 그 중규모 정도의 문서고에 필요로 하는 문서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통해갖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 있어서의 아카이브 작업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한 50년 정도 되어 있는 서류들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었던 것을 미국 문서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는 문서고에 직접 들어가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개인적인 앞으로 연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역사학자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조선과에 있어서 수호조약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사항은 그 수호조약이 가지게 되는 실질적인 내용에 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필요하는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서들의 분포와, 그리고 그 문서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하고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영국하고 미국과 있어서의 수호조약에서 나타났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문서하고 관련돼가지고 아까 김용구 편찬위원장님께서 잠깐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1882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조선이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수호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영국이 우리하고 조선하고 수호조약을 1차적으로 체결을 합니다만, 그 수호조약 자체가 비준이 되지를 않고 사실상 거부가 되고, 동시에 조선에서도 수호조약이 체결된 지 한 2달 정도 남짓 지나고 나서 이모군란이 나면서 조약 비준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흐지부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15개월 정도 후인 1883년도 11월 달에 가서 영국하고 있어서의 2차 수호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이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국과의 수호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과에 있어서의 수호조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체결된 것이 두 개가 있고 첫 번째 것은 영국의 거부로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은 뭐냐? 미국하고의 수호조약이 기본적으로 로버트 슈펠트라건 한 사람의 개인의 주도권에 의해 가지고 체결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면은 영국과 있어서의 수호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교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체결합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조선에 처음에 들어온 것이 83년도에 들어왔던 소두공사입니다. 그럼 영국 외교관들은 언제 들어왔느냐? 수호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1차 수호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수호조약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영국 외교관들 중에서 중국에 배치되어 있던 사람들이 부산이나 인천까지도 들어옵니다. 그것은 1882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하틀랜드 각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갖고 미국하고의 수호조약이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해군 장교하고 아마추어에 의해서 체결이 됐었다면 영국하고 있어서 수호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 입장에서 봐서는 진정 직업 외교관과 그리고 직업 외교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페셔널들이 체결한 그런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있어서의 문서 부분에 있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1980년대 초에 82년하고 84년에 부산 그 박일근 교수님께서 편찬을 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외교 문서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ADM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앵글로 아메리칸 디플로매틱 머티리얼이라고 해갖고 영국하고 미국과에 있어서의 관계에 관련된 외교 문서들을 쭉 모은 겁니다. 이것은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AACDM이라고 해갖고 앵글로 아메리칸 그리고 차이니즈 중국 문서들까지도 어느 정도로 보충이 돼서 두 번째 거가 다시 나옵니다.